또 만나네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셔서. 힘들진 않고 네. 어제 새벽에 주원 형이랑 롤을 한 판 했더니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제 오늘 또 이제 저희 둘이 아다마 조합을 만나게 됐는데 저번에 저희 둘이 나왔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다 황조와 아다 마조와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주시고 있는데 일단 뭐 워낙 입사 동기로 우리가 맞췄던 시간이 발음 좀 정확히 해주세요.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 네, 입사 동기. 아니 싸 말고 입사. 입사 동기. 아니 입사라고. 입사. 왜요? 저는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사 동기. 네, 입사. 저는 입사동기예요. 얘는 입사동기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한번 영상 얘기를 해볼 텐데 이강인 선수 간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카디스전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정해진 시간 안에 교체가 됐다기보다는 전반 26분에 가메로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근데 되게 오래 뛰었네요. 26분에 투입됐으면 거의 64분가량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시즌 이강인 선수가 뭐 풀타임을 뛰지는 않았지만 64분 정도면 출전 시간은 꽤 괜찮았는데 교체 투입된 거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건 생각을 해봐야죠.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변수가 발생을 하면은 몸을 풀기 이전 타이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워밍업은 하지만. 근데 뭐 갑작스러운 부상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었다고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첨언인데. 그라시아 감독이 생각하는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은 그냥 공격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가메이로와 교체가 됐고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듯이 이제 다른 미드필더 자원이 빠졌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먼저 투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강인 선수 그 세컨톱 예전에 다뤘었던 그 메디아 punta 자리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64분 뛰면서 찬스 메이킹 1회,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88%, 롱패스를 5번 시도했는데 5번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키패스도 하나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막 좋았냐라고 하면 또 이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판단할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이 온전히 풀린 상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투입은 이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좀 의의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그 정도는 사실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발렌시아가 이 카디스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3승 7무 7패 승점 16점으로 17위예요. 강등권 바로 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엘체가 18위예요. 한 단계 밑인데 엘체는 발렌시아보다 2경기가 적습니다. 근데 승점은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16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 덜 치른 거죠.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승점 2점 차예요.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이기면 이거는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경기수 생각하면 이거는 더 아랫순위에 지금 발렌시아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상 19위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강등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발렌시아 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라나다전에서 이제 발렌시아가 졌는데 물론 이제 그라나다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 정말 좋은 팀이고 이 카데나 코페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라시아 감독이 이제 이날 막시 고메스를 뺐거든요. 선발에서. 근데 교체 투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톱은 게레스와 가메이로가 이제 이날 선발 출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코페에서 고메스가 최근에 무릎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엘체 알라베스전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선발 카드였다. 이 무릎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단순히 고메스가 선발에서 빠진 이유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고메스의 제외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단순히 부상적인 측면 외적으로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발렌시아 스쿼드가 그라시아 감독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마르셀리노 감독 이전에 부임했었던 감독들을 쭉 보면은 그때도 항상 팀 분위기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셀리노가 이거를 잡고 갔죠.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이라는 그 실질적인 트로피까지 이제 들어 올린. 저는 정말 마르셀리노 시절에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포메이션이나 전술에 대해서 추구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제 좀 태클 그만 걸어야겠습니다. 왜요? DM이 많이 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의식해? 그러면 그게 다 저한테 옵니다. 형철이 형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안 돼. 더 괴롭혀주세요. 취향. 그건 좀 뭐 취향이야. 정신 나간 새끼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이제 더 이상 비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취향이니까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이렇게 갈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단 있는 게 사실이고 어쨌든 마르셀리노 감독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포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갑론을박은 있을지언정 이제 뭐 너무 좀 일관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이전에
발렌시아와 지금의 발렌시아를 생각해보면 마르셀리노 때의 발렌시아는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물론 뭐 플래청 442 뭐 중간에 잠깐 3백 시도했다가 망하기도 했지만 그러긴 했죠. 전술이 너무 좀 획일화돼 있다라는 비판을 제외하고는 저는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선수단의 이런 뭐 분위기나 대부분 다 마르셀리노를 다 좀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팬들 물론 이제 팬들도 분명히 나뉘셨을 거예요. 반응은 나뉘셨을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형철이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해줬죠. 지금 와서 보면 아무래도 더 뭔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선녀였다. 그쵸? 이런 그런 느낌이고 이 코페에 따르면 감독 그라시아 감독 찬성파가 가야, 파울리스타, 솔레르, 도메네크, 바스 여기까지가 이제 찬성파라고 언급이 된 선수고 반대파는 일단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강인도 있군요. 네, 이강인 그리고 고메스, 막시 고메스 여기에 소브리노, 제이손이 이제 감독의 입장에 좀 반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기사 표현을 빌리면 반대파 정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페가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막시 고메스와 이강인은 매우 친한 사이다. 막시 고메스는 이강인과 같은 입장이며 그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시 고메스랑 이강인이 진짜 친해요. 그렇죠. 인스타 스토리를 봐도 둘이 찍은 사진 되게 자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뭐 코페 주장에 따르면 이 그라시아 감독에는 약간 반하는 입장, 뭐 출전 시간이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 그라시아 감독은 이에 대해서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에 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돌아온 뒤에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이 뛴 거? 그거 사실이다. 근데 이강인 나한테 중요한 선수고 선수단 단합 잘 돼 있다. 선수들 사이도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이 선발 라인업 결정 내리는 건 이건 오로지 전술적인 이유에 기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시 고메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이거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의 보도와 지금 감독의 반응이 좀 갈리겠죠. 근데 뭐 그쵸. 이거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불화가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쳐도 이 감독 입으로 우리 불화 맞아 라고 할 일은 없죠. 할 일은 없죠. 이게 내부 사정은 정말 팀 관계자들만 아는 거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약간 이상 기류,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UEFA에서 2021 퓨처 52인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어린 선수 50명 리스트를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빠졌어요. 네.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저는 이거 억텐으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전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이 명단을 제가 잘 접하지 못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결과는 좀 의아하지 않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주드 벨링엄, 제레미 도쿠, 뭐 커티스 존스. 들어갔어요? 네. 유스프 모코코, 도르트문트에서 모코코 진짜 기대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망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빠져 있고 이게 U20 월드컵 골든볼이었고 골든보이 후보에도 어쨌든 올라갔었던 노미네이트 됐었던 선수인데 얘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 소속팀에서의 뭐 출전 시간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를 좀 덜 받았던 게 아무래도 아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2001년생 유망주 이강인이라는 타이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타이틀 떼고 2001년 유망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게 사카랑 마르티넬리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랑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카랑 마르티넬리는 이제 아예 주전으로 봐도 무방하고 근데 부상 빼고.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도 그런 이제 탑급 유망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회를 아예 못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출전 시간이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빠졌다는 건 아무래도 이 퍼포먼스가 이 지난 시즌 보여준 임팩트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쿠보다케우사는 이 명단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비아레알에서 폼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는 저는 사실상 쿠보가 거의 에이스였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후보가 에이스냐라고 했을 때 완전 빼박 에이스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사실 지난 시즌 기대치에 비해 올 시즌은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쵸. 나왔을 때도 이 폼이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UEFA는 어쨌든 쿠보에 관해서는 일본 대표팀 A 대표팀에 뽑혔고 비아레알로 임대를 갔다. 10월 유로파리그에서 시바스포르를 상대로 득점을 올린 쿠보는 미래의 레알 마드리드 스타로 내세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알에서 기대하는 자원인 쿠보가 이 퓨처 50인 안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발렌시아에 남느냐 떠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링크가 떴었던 건 맨시티죠. 그렇죠. 왼쪽 메짤라 자리. 예, 분명히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기용이 가능한 자리긴 하니까.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실질적으로 경쟁은 어렵겠습니다만 뭐 이제 덕배 포지션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고. 4-2-3-1 기준으로. 그렇죠. 페란 토러스라는 전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둘이 또 친하지 않나요? 친하죠. 그렇죠. 네, 페란이랑 이강인 엄청 친하고 이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는 엘골 디히탈이라는 데인데 공신력이 쓰레기입니다. 여기 그냥 약간 걸으시면 되는데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비드 실바를 따라서. 네, 이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의 자질을 알고 있다. 이들은 외대고르의 후계자로 이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도 발렌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맨시티를 찍고 소시에다드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바가 링크났었던 혹은 뛰었었던 클럽과 이강인 선수도 그 링크가 있어요.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뭐 이제 두 선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상 유사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완전 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찌라시 중에 찌라시기 때문에 그냥 그때 꼴리는 게 좋긴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새 팀을 찾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2021 퓨처 50인 이런 모든 단순한 명단 같은 게 모든 명단에 의의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명단에 들었을 때는 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점은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국내 팬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이런 명단 하나하나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게 없진 않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쨌든 뛰는 팀으로 조금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강인 선수가 놓였다면 전술적으로 좀 더 잘 맞는.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지금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부분 또 팀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겨울 이적장이 온 만큼 아무래도 이적설이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관측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강인 선수 소식을 계속해서 팔로잉을 하면서 전해드릴 거고요. 네. 뭔가 이제 좀 이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저희 이스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